프라일로그 3자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 작가이고요. 안녕하세요. 정편집자입니다. 김 PD입니다. 네, 오늘은 할리우드 예술영화 씬의 명실상부한 대세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A24 영화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A24 하면 또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미국의 남성 잡지 GQ에서는 A24를 이렇게 소개했다 그래요. 뭐 로버트 패턴슨이나 스칼렛 요하슨 같은 대스타들이 작은 영화에 출연하고 작가나 감독들이 제작사의 간섭 없이 깊이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좀 한마디로 뭐 작더라도 색깔 있는 영화를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체 네. 어떤 색깔이길래 A24 영화 좀 보셨죠? 네, 저는 영화 네. 볼 때 뭐 제작사, 배급사 이거를 이렇게 유심히 음. 안 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수입사, 진진 뭐 이런 찰나 이거는 확 기억에 나는데 그런 A24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말씀하셔서 네. 찾아봤더니 이제 본 영화들이 좀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피디님은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영화를 봤는데 정말 좀 잘 그러니까 만들었다 언제부턴가 생각이 들면 이게 꼭 A24 야. A24이더라고. 좀 궁금했어. 이게 어떤 곳인가, 네. 어떤 심리안으로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영화들을 네. 제작하고 있나. 네. 예. 저도 그러니까 우리 사실 뭐 영화 보는 게 이제 거의 뭐 아트하우스 영화들 주로 보니까 이제 가는 극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보고 나오면 A24야.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취향이 맞아서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천천히 좀 각인이 되다가 한 2020년, 22년 이때는 진짜 영화 본 것들을 좀 쭉 적어 보니까 다 A24 영화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24가 이런 걸 공략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제가 그 취향인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라고 해서 사실 좀 프랜차이즈 영화, 마블 영화는 뭐 그렇게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좀 우리 세대에서는 그렇게 막 찾아서 보러 가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말하자면은 기존의 좀 대형 스튜디오요, 뭐 폭스 뭐 폭스라든지 그치, 메이저 워너브라더스라든지 제작사들. 그런 데서 만들던 영화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자그마한 그리고 아트하우스의 영화들이 이렇게 계속 나왔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한편 참 헐리우드를 우리가 뭐 좀 안 좋은 의미로 꿈의 공장이라고 해서 또 좋은 의미로도 쓰이긴 하지만 뭔가 좀 현실을 그 있게 만드는 마약 같은 마취제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좀 비판을 했다 그러면 우리 A24에서 나오는 영화들은 그 우리 현실 A24. 벌써 약간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 뭔가 폐부를 찌르는 그런 엣지가 있는 영화들을 엣지가 맞아. 그 말이 맞다. 엣지가 좀 있다. 그러니까 네. 대중성이 있다기보다는 영화가 좀 엣지 있는 영화들이 많고 그냥 저한테는 좀 제일 각인된 영화는 더 랍스터? 그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더 랍스터 보고도 되게 신선하다.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근데 이제 그건 또 좀 찾아보니까 그건 아마 배급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A24가 처음에는 아마 배급으로 시작을 한 제작사로 알고 있어요. 그 주요하게 세 명의 기존의 뭐 독립 저예산 독립 영화를 제작을 하던 사람들이 그 투자자 어떻게 의기투합을 해서 만든 제작사이자 또 배급사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 자체가 약간 영화광 출신. 본인들이 그런 아트하우스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세 명이 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그 헐리우드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게 이제 특히 대형 스튜디오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영화들을 이제 계속 만드는데 이게 뭐 어벤져스 무슨 뭐 모든 슈퍼히어로가 다 나오는
이제 뭐 어떻게 이거 만들어 갈지를 아마 이게 좀 고갈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나름 논란들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굳이 돈 내고 극장을 찾아가지 않고 정말 다양한 취향의 영화들을 장르의 영화들을 넷플릭스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 영화 시스템이 안팎에서 이렇게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런 반면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안 가느냐? 그건 아닌데 영화관을 가고 싶은 니드가 있는데 그 틈새를 이제 A24가 잘 메꿔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창사 초기에는 배급사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모토가 재능이 있는 작가가 재능을 발휘하게 되면 큰 기회가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젊은 층이 요구하는 어떤 막 그런 좀 신선함, 새로움 이런 거하고 진짜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실제로 약간 마케팅도 좀 사실 좀 밀레니얼 세대나 네. 80년대생 이후 친구들한테 좀 맞춰서 네. 뭐 SNS로 되게 그렇게 파격적인 맞아요. 마케팅을 네. 한다거나 뭐 네. 이렇더라고요. 네. 그 어떤 영화들 있죠? A24? 저는 제가 본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 보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 거부터 좀 보면은 기억에 남는 거는 위아영 좋았고요. 에이미. 에이미는 못 봤어요. 에이미. 에이미 와인하우스. 네, 그 에이미 와인하우스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가 이제 다큐 나왔다 그러고 네. 봤는데 보고 그때 상상마당에서 보고 막 눈물 콧물 진짜? 그러고 나와서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혼자? 그게 너무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하게 이어져서 떡볶이 음. 평소에 잘 많이 먹지도 먹지도 않는데 않는데 이상하게 뭔가 막 그 허한 그거를 떡볶이를 부르는 달랬어. 조금 약간 허한 걸 달래는 엉뚱한데 모든 감정을 다 떡볶이밖에 없어. 쏟아내고 난 뭔가 뒤에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기억이 나고 또 룸도 좋았고 랍스터 이렇게 봤었고 맞아요.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어서 저는 랍스터 너무 좋았는데. 아 정말요? 좀 그랬고 그게 어떤 네. 랍스터가 약간 네. 사랑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동물로 설정이? 동물 동물로 변하는. 변하는. 그 설정 분위기 타는 분위기, 그 설정 분위기가 저는 전혀 좋았는데 생각해보지 않았던 스토리니까. 특히나 TV 이런 데서는 볼 수 볼 수 없는 없는. 어떤 그런 뭔가 독특한 장르 맞아요. 분위기. 분위기가 너무 독특했죠. 문라이트 네. 많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20세기 원래 이거 20세기 여인들을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맞아요. 20세기 우리라고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로리다 프로젝트. 플로리다 프로젝트. 네. 엄청 많이 보셨네. 아니 패스트 라이브즈. 그쵸. 그리고 칠드런 액트도 좋았고.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 네. 뭐 러브라이즈 블리딩, 네. 그리고 미나리도 있어요. 미나리. 맞아요. 그리고 네. 최근에 뭐 헤레틱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이게 좀 대중성보다는 여기만의 그러니까 이 작품만의 색깔이 있는 영화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작가 그 감독한테 전권을 준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좀 틀에 박힌 형식이 아닌 그런 네. 영화들이 좀 색깔이 좀 있는 영화. 그러니까 이게 장르하고 상관없이 그냥 A24가 들어간 영화들의 공통점은 뭔가 자기들만의 색깔이 있다. 그러니까 영화를 듣기 시작하는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맞아요. 않은 사람들도 A24와 손잡고 하고 싶은 감독들이 있을 것 많을 같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90년대 로맨틱 코미디 그 영국의 워킹 타이틀 제작사 뭔가 대명사처럼 이렇게 지금은 이제 A24가 아트하우스 영화 볼만한 영화 그러니까. 극장에서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90년대에는 되게 기획이 좋다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약간 헐리우드 시스템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이게 약간 프랜차이즈 마냥 영화가 좀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 예를 들면 천만 영화, 전부 이제 천만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러네요. 영화를 만드는데 물론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뭐 다 마동석 영화를 볼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 그 어떤 영화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많은 영화관의 그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할리우드 영화는 맞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전에 봤을 때도 뭔가 이렇게 정형화됐다는 거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학작품, 소설 읽고 또 시를 읽고 영화를 보는 이유 중에 그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열린 결말, 제 생각을 거기에 뭔가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은 거에서 저는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감독이 의도한 거, 작가가 의도한 거를 제가 잘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질 거 하는 거를 제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화면이나 글 속에서 보여주지 않은 거를 제가 그 이면에 있는 거를 그냥 끄집어내서 이제 알아챈다거나 아니면은 상상할 수 있고 이게 좋은 건데 헐리우드 영화 봤을 때는 아, 이렇게 가다가 그치, 그다음에 그 저렇게 스타일이 있고. 저 사람 이제 끝났네 막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뚫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천만 영화를 바라본다 이러면은 최대한 관객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소수 매니아를 겨냥하기보다는 다양한 층, 특히나 이제 젊은 또 어린 친구들까지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또 아무래도 보편적인 관습에 맞춰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헐리우드 영화 그런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좀 소위 말하자면 망해가고 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 한국 영화가 좀 그러니까.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제작이 침체도 돼 있고. 이제 드라마 넷플릭스로 또 많이 넘어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영화관에서 뭐 영화가 죽은 건 아니거든요. A24 영화를 통해서 잘 알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영화관에서 우리는 영화를 보고 싶은 니드가 있잖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으니까 뭐 TV나 모니터나 집에서 보는 거하고 진짜 다르잖아요. 극장에 어떤 가서 거는 집에서 보고서 아 이거 극장에서 봤어야 그런 되는데 그런 게 있고 뭔가 네. 그 딱 몰입해서 딱 그 영화를 2시간 보고 나왔을 때 막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느끼고 싶어서 사실은 극장에 가는 건데 저는 A24 영화 중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고 이제 그게 그해 아카데미 7관왕을 받았더라고요. 와, 그게 영화 제작비가 그나마 좀 많은 편이었는데 한 200~300억 됐나 보더라고요. 그 아트하우스 영화 중에서는. 근데 뭐 그걸 훌쩍 뛰어넘는 돈을 물론 벌어들였고 저는 그거를 부산국제영화제 야외 상영관에서 봤는데 그 사운드가 약간 벙벙벙 울려가지고 좀 무슨 소리를 하나 정확하게 물론 이제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게 저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영화인지 이게 뭐 그런 환경에서 본 영화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멀티버스 뭐 저 그 양자경이 미술관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뭐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지금은 세탁소를 운영을 하는 이게 동시에 멀티버스 자기가 뭐 영화 주인공이기도 배우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이제 인물로 캐릭터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멀티버스 이동하는 게 또 특이한 장치를 이용하는데 완전 B급 정서 이게 엉덩이로 그치, 약간 B급 정서 하면은 이동을 한다든지 뭔가 뭐야 저거 막 보면서 그런 게 뭐 손가락이 막 길어져 가지고 네. 막 소시지처럼 된다든지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건 이 약간 B급 정서의 엄청 화려한 이 영상인데 이걸 조그만 TV에 어떻게 그거 미디어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그치, 같아요. 그치. 근데 이런 영화를 이제 대형 스튜디오가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너무 매니아적이라. 근데 오히려 완전히 성공을 했죠. 아카데미에서 7관왕 작품상, 감독상, 뭐 여우주연상, 그러니까 아시아계 여상 처음으로 받은 맞아요. 거잖아요. 엄청난 네. 그러니까 데이트를.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상까지 대중성까지 까지, 이렇게 하면 그치. 네. 정말 최고일 것 같아요. 그게 그거는. 아마 네. A24가 어쨌든 주류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는 주류죠 뭐. 그쵸. 그러네요. 주류라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가 위기인데 위기이지 않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를 A24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 작가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러려면 어쨌든 그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가지고 왔을 때나 했을 때 그 제작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발굴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분들 자체가 영화광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진짜 잘 맞아 떨어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보통 이제 지금 Everything 이 영화도 30대 중반 감독 두 사람 다니엘스라고 하는 다니엘 두 사람이 만들었던데 이게 그 말하자면 대형 스튜디오에서는
그 편집권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최종 음. 편집을 그럼 다 스튜디오가 네. 프로듀서들이 네. 편집권을 가지고 가잖아요. 네. 자기 스튜디오 영화라는 거지. 그 그래서 나중에 차곡차곡 막 쌓아두는. 무삭제판 다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아주 거의 경험 많지 않은 이제 거의 신인에 가까운 감독에게 그 많은 제작비를 주면서 그 전임을 맡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일 텐데 그렇게 또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어쨌든 그 세 분이 주축이 돼서 그런 신미한도 나름 영화계 독립 영화계에서 이제 쌓아온 이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게 감독한테 전권을 준다는 게 감독이랑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진 입장뿐만이 아니라 투자하는 A24에서도 영리한 투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최고의 어떤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그런데 그거 역시도 전권을 준다는 거는 본인들의 또 안목을 믿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이 감독, 이 작가를 우리의 안목으로 뽑은 사람이니까 완전히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안목도 믿으면서 또 정말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최고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그 대형 스튜디오들이 감독을 선택할 때도 감독들이 이제 전작에서 벌써 검증이 된 사람들 아무래도 수천억이 들어가는 제작을 하게 되니까 검증이 된 사람들을 데려다 쓰지만 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어서 이제 말하자면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모든 대중에게 잘 아주 예쁜 상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리스크를 계속 스튜디오 이제 그 임원들 생각으로는 계속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편집권까지 이제 자기들이. 근데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전작에서 그 감독의 이런 점이 좋아서 이제 매력을 느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속작이 나왔다 해서 봤는데 너무 그 감독의 색깔이 없어져 버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 있잖아요. 막 되게 영화는 막 엄청 광대해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게 것좀 아쉬운 맞아요. 그게 이제 그 감독들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자기들은 자기가 뭐 카메라 선정을 앵글을 뭐 어디 다 하고 했다면 이건 그런 것도 이제 다 영역이 나눠지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가 그거 남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는 거고 카메라 감독을 통해서 이제 위치를 이동해야 되는 거고 누구 미술 조명에 세팅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그거는 엄격히 지켜줘야 되는 거고 이게 너무나 이렇게 그 일하는 프로세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감독 입장에서도. 그치. 그치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어쨌든 신생 초반에는 좀 신생 제작사로서 막 어떤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데를 돈을 크게 쓸 수 없으니까 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을 거의 좀 집중 공략해서 뭐 A24의 트윗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유머러스하게 막 좀 재밌게 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 영화관에 계속 올 수 있게끔 있게. 잡아두는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약간 젊은 뭐 영화관 친구들이 또 그 A24 영화를 보고 와서 또 끝없이 유튜브나 이런 데에 막 올리잖아요. 뭐 결말이나 영화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젊은 세대의 약간 팬덤을 이루는 그러니까 영화. 그 마케팅을 되게 똑똑하게 한 건데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을 잘한 그런 사례로 꼽힌대요. 그래서 이런 바이럴 마케팅 성공하고 나서 제작에도 뛰어들 수 있었다고 해서 얘기가 그러니까 있고 그런 걸 그러고서 TV 제작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어쨌든 이제 각 미디어 영화 제작사든 뭐 모두가 다 지금 미디어에 익숙한 이제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넷플릭스도 보니까 이미 이제 넷플릭스들은 자기들은 영화 제작사가 경쟁사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쟁사를 유튜브로 보더라고요. 이게 넷플릭스를 어쨌든 휴대폰이든 그 TV든 이게
유튜브 이용하는 사람들과 겹치게 되니까 영화관 오히려 영화관하고는 겹치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들은 앞으로 뭐 예를 들면은 쇼츠 뭐 아니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데리고 같이 자극을 사람들이 한다든지 어디서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지. 그치, 그게 그치. 뭐 영화관이냐 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이미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영화는 자기들은 채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겼다고 뭐 끝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A24가 특히나 우리 한국 제작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맞아요. 팬덤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영화사를 보고 약간 신뢰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게 어쨌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팬덤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왜 그런지 저는 또 포스터를 중요시 여기는데 영화 볼 때 제목이나 좀 포스터 마음에 들면 보잖아요. 분위기. 근데 A24가 포스터가 또 예뻐요. 그러니까 그런 뭐 디자인, 뭐 프로덕션 디자인 같은 것들, 포스터 그 디자인. A24 로고도 조금씩 예쁘지 않아요? 바뀌잖아요. 맞아요. 영화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그것도 잘하는 것 같다. A24라는 이름도 그냥 고속도로 맞아요. 이름이라면서요.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그냥 로마에 있는 고속도로 이름인데 이 세 명 투자자라고 하나요? 이분들 중에 한 명이 그 뭐 다니엘 카츠라는 이분이 이런 아이디어, 이런 A24 이런 걸 시작하고 싶다 했을 때 달리던 고속도로 이름에서 그냥 거기가 A24. 이름 지은 것도 되게 A24다기도 하고요. 저 여기 스튜디오가 A37이어가지고 여기 호수가 이것도 느낌이 있네요. A37. 그러니까 보면은 엄청나게 다작을 하더라고요. 맞아. 이제는 진짜 엄청 다작을 많은 해요. 또 배급도 하고 그러니까 한 3, 40억 제작비를 들여서 아주 속이물죠. 기존의 헐리우드 뭐 10분의 1도 안 될 텐데 다양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리스크를 줄여가는 한두 개 정도 뭐 한두 개만 성공을 해도 정말 뭔가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2012년도니까 사실은 지금 15년도 채 안 된 신생 제작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피디님 하나 추천해 주셨으니까 작가님 영화 하나. 저는 그 최근에 애프터선 그걸 안 보고 있다가 애프터선 너무 작가님 좋아요. 말씀하셔서 저는 그 이 제목이 비슷한 썬다운이랑 썬다운, 썬다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프터선 진짜 최근에 찾아봤어요.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좋다고 말하기엔 너무 먹먹하고 너무 정말 11살 때는 알 수 없었던 아빠의 마음. 그리고 그 여름 바다 이거를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그 여름 한여름 뜨거운 지글지글한 그 속에 또 바닷가 있어본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든 간에 한 번쯤 느껴봤을 그런 기분 이거를 화면을 정말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영상도 너무 좋고 근데 어쨌든 그냥 딸들 같은 경우는 아빠하고 있었던 어느 해의 여름을 본 것 같은 진짜 감독이 직접 경험한 거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아니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렇죠.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음악도 그 시대에 잘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음악은 한때 계속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좋잖아요. 그 딸하고 아빠하고 이제 그 휴양지에 되게 뭐 오래된 연령층들이 오시는 그런 뭐 리조트 숙소에서 뭐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딸이 이제 아빠한테 자기 나가서 노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뭐 잘 불렀던 노래잖아 하면서 근데 아빠가 이제 이렇게 시큰둥하게 있으니까 딸이 먼저 유도하듯이 자기가 먼저 어쨌든 이름이 불렸으니까 이제 나갔는데 그 노래 너무 좋잖아요. 그게 제목이 혼자 불렀던 게 R.E.M의 Losing My Religion.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눈물이 핑 도는. 맞아요. 저는 그 좋았던 장면이 그 두 장면이 기억나는데 둘 다 이제 바다가 연관이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딱 그 다이빙 하기 전에 무슨 옷 이렇게 입고 아빠하고 근데 딸이 이제 뭐 가지러 갔을 때 거기 배 위에 도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옷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이거 알려주시고 하다가 그리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은 떠났어. 근데 지금 다시 얘기하니까 마음이 막 이러는데 근데 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 아빠가 이제 대화할 때는 되게 밝은 표정이었다가 이 사람이 떠나고 났는데 표정이 이제 딱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면서 그 이렇게 화면에서 아빠 얼굴이 이렇게 밀려나요. 밀려나면서 그냥 바다가 쫙 나오는데 배 위잖아요. 배 위니까 이게 출렁출렁 화면이 흔들려. 그러다가 바다를 보여주다 해안을 딱 비춰주는데 그게 그렇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이 영화가 좋아. 난 이 영화가 좋아하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지? 그 영화는 뭐지? 이런 영화가 뭐야?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만든 그 장면이 그랬고요. 어쨌든 아빠가 그치 네. 우울증이 있고 그래서 그 기분, 그 감정을 그렇게 표현해 준 거죠.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 이렇게 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떠다니는데 딸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아빠는 또 반응이 그치, 없고. 예. 근데 막 이렇게 떠다니다가 딸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네, 누워 있는데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이제 물 위에 이제 에드벌런이 거꾸로 비추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한 그 감정에 대해서 딸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밖에서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내고 돌아왔는데 지치고 멍한데 뼈들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느낌? 그냥 다 지쳐서 가라앉는 것처럼 이상한 기분. 이거를 딸이, 그래서 저는 그게 11살 딸로 나오잖아요. 딸이 저 감정을 저렇게 잘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영화를 이제 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어쨌든 딸의 기억을 가지고 편집해서 만든 영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딸의 지금 현재거나 아니면 현재가 한 31살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거나 아니면 10년 전인 한 20살 때쯤에 딸의 그 감정을 그냥 그때 아빠랑 대화를 나눈 것처럼 아니면 그게 어쩌면 아빠의 말이었을지도 몰라 이런 게 그 말이 꼭 그 당시에 그 딸의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갑자기 훌쩍 떠나버린 그 자기가 어렸을 때 떠나버린 아버지는 왜 떠났을까를 그 예전에 같이 여행을 갔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그 30살의 그 딸이 이제 유추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물론 이해가 전혀 안 됐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여행이 이제 말하자면은 좀 치유의 과정이라 그럴까? 그 아버지를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게 뭐 어릴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랬고 가끔 이제 그 아빠의 모습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누워 계셨던 모습이나 이렇게 낮잠을 주무시고 있을 때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어떤 평범한 날이었는데 훅 지나갔던 어떤 순간이지만 그런 아빠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날 때가 있어서 좀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딸이 보면 딸바보시잖아요. 딸이 보면 또 다른 저는 아버지 입장에서 봐야겠다. 아무튼 저도 재밌게 잘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좋았어요. 여기까지 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원래는 애프터선 하려고 했는데 애프터선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패스트 라이브즈. 저도 이거 좋았습니다. 갖고 온 집인데 그게 이제 대본집인 거죠. 네, 맞아요. 사셨네 또. 너무 좋아하셔서. 네,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그 작년인가 미국 출장 갈 때 비행기에서 그냥 정말 시간 때우려고 뭐 아무 그런 거 없이 배경 그냥 없이. 이거 원서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냥 대본집 진짜 읽어도 재밌겠다. 시간 때우려고 비행기에서 갔는데 비행기에서 너무 재밌게 보고 너무 딱 영화 보고 나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영화 보고 약간 울었고 또 이제 생각나는 친구가 저희랑 같이 일하는 그 S PD라고 있는데 그 PD가 아마 중학교 뭐 이때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부모님하고 같이 미국 텍사스로 이민을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나서 너 이거 보면 정말 울컥할 거야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가 안 그래도 보고 막 펑펑 울었다고. 또 다르겠다 기분이. 그렇죠. 네, 패스트 라이브즈. 패스트 라이브즈도 또 영화 시작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보셨죠? 네, 좋았어요. 첫 장면부터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이제 이미지도 정말 그 뉴욕을 비춰주는데 같이 이제 다니면서 보여주는
좀 영화도 다르게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뉴욕이 또 다른 뉴욕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이제 한국 여성 감독이 이제 이민 가서 자기 어떤 약간 네. 이야기인 그쵸. 거잖아요. 실제로 그 어. 감독님,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이제 아버지가 그 송룡환 감독님 예, 넘버 딸이 3 넘버 쓰리 그러니까 만드셨다. 실제로 캐나다 예. 이제 이민간 네. 그 본인의 이야기가 거의 그대로 들어가 어. 있는 것 같고. 아우 딸이 잘 컸어요 감독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미 잘 가신 거죠 뭐 그때. 그러니까 네. 그 대사들이 다 너무 네. 하나하나 좋아가지고 샀던 네. 기억이 있어요. 전생에 우린 누구였을까. 그래서 저는 패스트 라이브즈.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존 둘 영화 네. 다가 약간 좀 사적인 개인 감독 그러네요. 그런 영화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형 스튜디오에서는 절대 투자하지 않을 영화들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한국의 제작사나 이제 이런 데들은 좀 많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뭐 마케팅 방향도 그렇고 어떤 영화를 고르는 어떤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요. 너무 다양성이 다 죽고 사실 너무 스토리도 비슷하고 네. 매번 똑같은 사람이 항상 나오고 그 캐릭터가 그치. 그 캐릭터고 그런 면에서 좀 그 우리 제작자들도 분명히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방향을 좀 잘 선택을 해야겠죠. 너무 따라하는 식으로. 피디님 영화 촬영하셔가지고 A24 A37 그 A24 같은 A37 같은 이제 네. 영화 제작사를 좀 네. 그런 영화를 네.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A24를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그런 재능이 있는 작가들의 믿어주고 성장을 돕는다는 거. 그리고 근데 그 성장이 또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온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 이런 과정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도 참 좋은 일인데 어쨌든 관객들이 호응을 해줬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는 거 그 점도 좋은 것 같아요. 호응을 해줬다는 네. 거는 그만큼 그런 영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진짜 니즈가 있다는 있었다는 거죠.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딱 하나로 네. 뭐 로맨틱 코미디다 무슨 뭐 다른 장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A24라는 그 제작 배급사에 벌써 팬덤이 만들어졌다는. 그래서 미국의 그 젊은 친구들 중에 A24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막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그러면 나는 이래.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도 곧 그런 좀 풍경이 좀 그런 씬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헐리우드 예술영화 씬의 대세 A24 우리 A24 A24 영화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A24 영화들 좀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